2025년 10월 20일 아침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STI의 서버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분광 분석 시스템 중 하나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반환했는데 나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위급 팀의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결과였습니다. 그 대상은 수개월 동안 천문학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성간 천체 스페리아이 아틀라스였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측정이 있어야 할 것이 개념적 붕괴로 변했습니다. 이상 전화를 조정한 이론 물리학자에 따르면 알려진 물리 법칙이 실시간으로 위반되었습니다. 위기 화상 회의 중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이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처럼 전 세계 실험실을 휩쓸었습니다. 그 천체 내부의 무언가가 단순히 우리의 모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 밖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분류된 스리아이 에이트라는 단순한 성간 방문자로 오우무아무아 그리고 보리소프,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그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떠돌이 조각. 하지만 웹의 새로운 측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망원경은 적외선 장비를 천체의 핵에 겨누다 11일 3시간마다 예측 가능하게 진동하는 일관성 있고 조직적인 전자기장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천체의 자전 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연에는 이 규모에 결맞는 복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펄서와 마그네타에서 복사 펄스를 관찰할 수 있지만 항상 혼돈스럽고 격렬하며 파괴적인 힘의 산물입니다. 웹이 스마이 에이틀라스에서 발견한 것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질서, 대칭, 효율성이었습니다. 일정한 정밀도로 생성되고 2.3메가와트의 전력으로 유지되는 반복적인 수학적 패턴은 작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전통적인 설명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어떤 방사성 과정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기장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우라늄이나 토륨의 농도도 수천 년 동안 지속적인 방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 전지파는 불가능합니다. 태양에서 사네이유 천문단위 떨어진 곳에서는 빛의 세기가 지구에서 받는 빛의 11%로 감소합니다. 가장 진보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조차도 그 정도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리아이 에이틀라는 통제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기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시 데이터는 330kHz 범위의 방출을 나타내는데 이는 지구에서 장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스펙트럼과 동일합니다. 이 파장은 암석, 얼음, 우주먼지를 거의 세기 손실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 엔지니어는 이 파장의 가치를 인지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능적인 성간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이 범위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기를 주저합니다. 과학과 상상력이 융합하는 순간 그것은 위험한 경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값은 명확합니다. 신호는 소음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각 주기는 이전 주기와 동일하며 우주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천체 물리학은 거의 인간과 같은 리듬을 내는 펄서,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반복되는 먼 은하의 전파 신호, 죽은 별을 공전하는 행성 등 믿기 어려운 현상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웹이 세리나이 아틀라스 내부에서 기록한 것에 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단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5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팀의 수석 물리학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능하는 시스템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과학계를 분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어했다 주에 기기 오류, 전파 간섭 또는 처리 과정의 인공물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다른 이들은 결함이 있더라도 자전주기와 자기장 주파수의 일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석이 쌓이면서 불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장이 자가 교정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감지된 작은 변화들이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 결함을 조정하는 것처럼 원래 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별이나 해성 소행성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네이사의 내부 보고서는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펙트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스리아이 애틀라스라는 이름은 소행성 센터 업데이트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졌고 별맞음 이상이라는 용어는 불확실한 잔류 방출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그룹 내에서는 이미 진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천체 내부에는 목적을 가지고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핵 융합로를 제안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밖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더 대담한 다른 이들은 이 물체의 속이 빈 구조가 자기 조절 에너지 핵, 즉 일종의 별의 축정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중 어느 것도 회전과 정확하게 동기화된 반복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면? 감지되도록 설계된 의도적인 배출 메커니즘이라면? 이 질문을 던진 과학자는 기술적 엄밀성 부족을 이유로 학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동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정하기는 불편했지만 데이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제어되었고 펄스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주파수는 논리적이었습니다. 발견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네이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이 물체를 특이한 궤적을 가진 성간 해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계산 결과는 어떤 자연 천체 모형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사라이 에이틀란은 단순히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속적이고 질서 있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이 조사를 조정한 물리학자는 최종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이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뿐이야.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법을 어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기관들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사실인데 전자파 방출이 마치 무언가에 반응하듯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뭘까요? 아직 어떤 도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웹이 3I 아틀라스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그다지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체의 표면에 있는 것은 우주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자연스럽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모두 재정의할 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이상 현상을 감지한 지 3일 후 과학계는 또 다른 보고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사 내부 소식통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일반적인 혜성처럼 얼음, 먼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외부 구조는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는 분광학적 특징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웹가 기록한 흡수선은 어떤 원자 또는 분자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NIST 카탈로그나 천체, 광물학 ESA의 연구진은 이 화합물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데이터가 금속과 유리의 성질이 혼합된 물질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물질이 열에너지를 통제된 방식으로 방출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적외선 열을 비정상적으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제트추진연구소의 재료공학자 라비 찬드라세카란 박사는 이 스펙트럼 샘플을 우주 탐사선용으로 실험실에서 제작한 비정질 합금과 비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이 에이틀라스에서 관찰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수백만 년 동안 낡았지만 여전히 기능하는 인공 구조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는 표면에 매우 정밀한 기하학적 패턴, 즉 직선과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다각형 단면을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분석 결과 서로 다른 화학 조성을 가진 영역들 사이에 마치 연결된 패널처럼 선형적인 경계면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은 이러한 규모의 대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무작위적인 형성으로 완벽한 육각형 배열이 형성될 확률은 100억 분의 1로 계산되었습니다. 행성 형태 역학 전문가인 스위스 물리학자 마르쿠스 켈러는 이 딜레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죠. 이 발견으로 전 세계 기관들이 오래된 이미지들을 재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펜스타스 망원경의 기록 보관소는 2024년 처음 발견된 이후 천체의 밝기에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천체의 평평한 표면이 계산된 각도로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나사의 긴급 회의 24시간 후인 10월 21일, 물체 내부에서 감지된 전자기장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센서 2웹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전파 망원경 ALMA과 뉴멕시코의 초대형 전파 망원경 VLA에서 관측된 동일한 변화가 밀리초 단위까지 동기화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펄스를 내던 안정된 신호가 정확히 89초 간격으로 3.7초의 짧은 펄스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후 패턴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 간섭 가설은 배제되었습니다. 관측 결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시간에 나왔으며 이는 하나의 근원, 서린-I 에이틀라스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 천체가 자신이 관측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확실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신호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변조된 전송 프로토콜과 유사했습니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수치 시퀀스를 분석하여 프랙탈 대칭을 가진 반복적인 수학적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연 방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알려진 어떤 우주 잡음, 즉 조직화된 어떤 것보다 엔트로피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천문학의 경계를 넘어 과학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무언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라이 아틀라스의 의도성이 있다면 기술이 존재하고 기술이 있는 곳에는 디자인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갑자기 기술적인 논의처럼 보였던 것이 거울처럼 비춰졌습니다. 과학자, 언론인, 그리고 일반인들은 인류가 기준이 아니라 우주적 지성체들의 연속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엄청납니다. 하늘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늘을 예전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반응은 역사적 패턴을 반영합니다. 갈릴러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고 목성의 위성들을 보았을 때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이제 사라이 아틀라스도 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지성체계에서 우리의 위치에 말입니다. 나사가 침묵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대중은 이미 여러 사실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천문학 포럼들은 새로운 신호와 1980년대 전파 망원경이 포착한 30kHz 대역 아틀라스와 같은 대역의 기존 전파 신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의 기원, 신앙, 심지어 삶의 정의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역사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라이 에이틀라스의 표면 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널 사이 영역에는 직경 300매 원형 구멍이 드러났으며 중심축을 중심으로 육각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개구부 대칭적이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강역을 둡니다. 3차원 모델링 결과 이 구멍들은 내부 자기장과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구멍들이 에너지 배출구나 센서 등 능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천체물리학 데이터 센터는 혜성이 기하학적으로 분포된 9개의 동일한 분출구를 형성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100억 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히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신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펄스의 미세한 변화는 저주파 변조를 나타내는데 지상통신 시스템에서는 정보 인코딩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소음이라면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조직화된 소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패턴 뒤에 정말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간 천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 메시지의 일부가 이미 해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펄스에 숨겨진 숫자가 우리 태양계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팀의 최근 분석은 너무나 믿기 어려워 보였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니아이 애틀라스에서 방출되는 펄스 패턴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지속 시간과 간격의 비인 0.04157730은 지구 질량과 목성 질량의 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순한 숫자이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패턴은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관찰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나이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의 두 행성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 행성의 근접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과학은 더 이상 측정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관찰된다는 개념 자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론적 모델은 불편한 증거, 즉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단지 눈이 멀었다는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이사는 아직 표면 스펙트럼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반사율 데이터에 불일치가 있어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나 내부 움직임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도 명백한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체가 기능적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즉 기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또는 아마도 인공적인 유기체일 수도 있다. 패널의 구조를 분석한 스위스 물리학자 마르쿠스 켈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린 아이에이틀락가 기술적 인공물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그 자체입니다. 이 발언은 깊은 철학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마음이 생물학의 산물, 즉 뉴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간 물체가 결정, 반응, 그리고 자기 조절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의식은 우주 그 자체의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신비롭게 들렸던 이 생각은 이제 현대 물리학의 가장 진보된 이론들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었던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주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참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가 물질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이 에이틀라스를 통해 이 아이디어는 실험실을 벗어나 우주적 규모로 실현된 듯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천문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통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연약한지, 현실을 형성하는 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주가 멀리 있는 무대, 고정된 배경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서로 연결된 의식의 그물망 말입니다. 사나이 에이틀라스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수세기 동안 피해왔던 질문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심 우리가 소유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소유한 것인가요? 천문대가 근일점, 천체가 태양 뒤를 지나 몇 주 동안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지구 전체는 긴장감 넘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호가 돌아올지, 다시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위대한 발견에는 순수함의 상실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러는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서 떼어냈습니다. 다윈은 우리를 창조의 정점에서 떼어냈습니다. 이제 사라이 아틀라스는 인간의 마음이 이성의 유일한 거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우주는 항상 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그 수많은 표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별빛부터 원자 구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단일한 인식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세니아이 아틀라스는 방문객이 아니라 이 우주적 지성의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창조주 자신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영감을 주는, 그것은 당신이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 탐구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12월에 사른 아이 아틀라스가 태양의 반대편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이전의 어떤 문명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는 법을 몰랐던 것은 바로 우리였다.